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SK 키파운드리 제조 오퍼레이터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은 그냥 이 직무는 제조 오퍼레이터. 어떻게 보면 그냥 정해진 일을 그냥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정 용어 외우고 장비 이름 정리하고 혹시나 나올지 모를 기술 질문에 대비해서 자료 많이 보시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대답을 하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될까라고 하는 약간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은 달리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공정 설명을 해도 어떤 지원자는 그냥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안다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르는 것보단 낫지만 아는 사람보다는 현장에 투입해도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아, 꼭 그래야만 합니까? 아니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대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대 안 해요. 그런데 기대를 안 할 때에 무엇인가 안겨줬을 때, 면접관한테 무엇인가 선물 같은 걸 던져줬을 때 면접관은 굉장히 큰 효과를 아마 그런 답변에 대한 큰 효과를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선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면접 준비할 거 남들과 똑같은 어떠한 수준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음, 저는 그냥 조금 더 깊이 있게 직무에 대해서 준비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사고의 방향이 어떻게 좀 달리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런 거 달달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는지.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면접 특징의 이해. 자, 먼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공부 목록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 이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즉, 여러분이 완벽히 좀 이해하고 계시다면 쉽게 설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학생이 들어도, 조금 더 나아가서 초등학생이 들어도, 삼촌이 하는 일은, 이모가 하는 일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좀 도전하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배운 내용을 나열하는 답변, 현장에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설명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좀 더 차별화된 답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엔 이 직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면접의 특징은 이제 면접관이 다수죠. 그 다음에 지원자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다대 다 면접이라고 하죠. 그리고 질문은 공통 질문과 개인별 질문이 혼합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면접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 바로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면접자, 지원자분들한테 고른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아닌 압박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또 앞에 SK가 붙은 대기업 계열인데, 사실 키파운드는 SK가 인수를 했죠. 하이닉스가 인수를 한 회사긴 한데, 예전에는 뭐 그냥 키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SK가 붙었으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 올라가는 거죠. 마치 다 하이닉스를 보는 눈으로 기업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면접이 어디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면접관도 교육을 받을 거고, 특히나 이제 면접장에서 질문을 할 때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병풍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냐. 그런 것 가지고 사실 그 회사의 수준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면접관한테, 좀 오해 살 행동, 그 다음에 무엇인가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면접관한테 깔끔하게 평가받는 거. 그게 뭐냐면 짧고 명확한 답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답변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50초대, 맥스 50초대가 제일 좋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두 갈식으로 딱 얘기해 주시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왜 지원했다는 것부터 얘기하시고 그다음 뭐 얘기해야 돼요? 이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즉 그런 식으로 항상 구조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간결하게 대답해야 된다.
전반적으로는 압박형, 토론형보다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즉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신가, 요걸 좀 묻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주어지진 않고 짧게 짧게 대답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꾹꾹 눌러 담아서 면접관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답변의 화려함보다는 여러분의 태도, 사고방식, 직무 이해도를 확인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 면접장을 들어가면 면접관도 여럿이고 우리 면접 보는 사람도 여럿이다. 그럼 나에게 집중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어떻게든지 내 얘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 것이다.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SK키 파운드리 쪽에 회사를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IR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최신의 어떤 이슈들은 좀 여러분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어볼 거거든요. 반도체 회사가 많은데 왜 우리 회사냐라고 하는 회사 지원 동료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약간 이 회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어떤 이슈에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면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면접관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얘 뻔한 지원 동기 얘기하겠지 하는데 야, 좀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신다. 그게 멀리 있지 않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다 보도자료에 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은 뭐냐? 기본적인 공정의 흐름, 또 개념을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렇죠? 그냥 단어를 외워서 읊조리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내 언어로 치환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모르는 부분은 무리하게 꾸며내지 않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태도. 논리적이라 하면요,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프랩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시는 거고요. PREP.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볼 때는 STAR라고 하는 STAR 방식을 쓰는 겁니다. 프랩은 무엇입니까? P는 포인트, 주장이죠. R은 reason, 이유입니다. E는 example, 예시, P는 다시 한번 포인트, 재주장.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래서 지원했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사례, 그래서 전 지원했습니다. 프랩이에요. 이게 논리적 구조라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해봐.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시츄에이션. 거기에서 저는 어떤 업무를 맡았습니다. 태스크. 아니면 저는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러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액션.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리절트. 이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우리 이런 제조, 생산 쪽 가시는 분들이 저는 말을 못한다라고 해서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쉽게 생각하자. 취업에서 물어보는 말하기의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나타낼 땐 P, R, E, P. 그 다음에 나의 사례나 경험을 물어볼 때는 S, T, A, R. 이 두 가지 구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 능력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즉각적인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임시 방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것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공유할 거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성 및 태도에 관련된 질문이죠. 여러분이 과연 진짜 성실한가? 그다음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성향인가? 이게 생산, 제조 현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그다음 조직 생활이 적합하냐? 그다음에 반복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사례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직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8대 공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여러분이 어느 공정에 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이 오퍼레이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공정을 맡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리고 오퍼레이터 역할이 뭐냐? 늘 이야기하지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정 안정과 이상감지 역할을 하는 능동적 인재가 되겠다라는 역할입니다. 기본 지식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정 순서, 또 웨이퍼가 무엇인지, 또 포토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가. 그래서 8대 공정에 대해서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공정이 좀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경험이죠. 경험과 사고 구조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 경험. 또 여러분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당연히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 상황을 대응했던 방식에 대해서 또한 이제 여러분이 보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즉, 깊이 이론 암기보다는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과연 이 지원자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질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이러한 관점에서 내 답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키파운드리의 회사는 스페셜티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죠. 사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DBI텍인데 SK도 파운드리가 있다. 그럼 어떤 파운드리인지 요거에 대해서 회사를 조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고 안정적인 기술,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 밀착 서비스,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인수한 거라서 요 회사의 히스토리, 업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본 인성 동기 질문은 1분 자기소개, 그 다음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본인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 다음에 협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 있고 씩씩하게 생산 직무를 잘할 것 같은 분위기 느낌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할 거고,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만드세요. 왜 키파운드리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내가 이 직무, 제조 오퍼레이트인지. 그래서 두 가지,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본인의 장단점은 성격의 장점 하나, 그 다음에 간단한 사례, 그 다음에 단점은 성격의 단점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렇게 구조를 잡아주세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너무나 거창한 거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기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를 뭐 가장 무난하게 뭐 운동을 한다, 뭐 책을 본다, 영화를 본다, 음식을 뭐 먹는다, 음식을 한다 등등 가벼운 걸로 넘어가 주시면 될 거고,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겠죠. 내가 100% 맞는 건 아니라 상대방도 늘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뭐 아니면 신뢰, 좋은 것들 다 갖고 오시면 되고, 정 없다라고 한다면 키파운드리의 뭐 아니면 SK의 인재상 그런 걸 좀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신경을 제일 많이 써주셔야 될 거는 이제 요거죠. 왜 SK 키파운드리인가?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최근에 반도체 산업 이슈는 뭐냐? 입사 후 어떻게 배우고 적응할 거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이걸 그냥 물어보지 않더라도 지원 동기에다가,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에다가 저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답변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무 전공 기초 질문은 반도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공정 순서에 대해 얘기해봐라. 웨이퍼, 종류, 크기, 특성. 그다음 포토 공정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율을 향상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제조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라는 거죠. 만약에 공정이 이상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계속 나오고 있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잘 빨리 공유해야 되겠죠. 보고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 이 부분을 꼭 넣어주시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신입 지원자 기준에 면접관이 특히 보는 포인트는 말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짚는 사람. 답변의 길이보다는 방향성과 일관성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태도는 혼자 판단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상 발생했을 때 보고하고 공유하겠다는 우선인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위험한 답변 패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열심히, 이게 사실 제일 안 좋죠. 열심히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성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현장 기준, 안전 기준, 조직 기준 같은 걸 좀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는 이거는 지식 시험이 늘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반도체 취업 준비할 때 뭘 많이 외우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전혀 모르는 분이 면접까지 오셨으면 외우시긴 해야죠. 근데 그거라기보단 내가 만약에 이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프로세싱을 정립하시고 그 프로세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 공정에 들어갔다면 포토 공정에선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는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 내가 정의 내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인가? 그런 식의 뭐예요? 현장 적합성 검증.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차례차례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연습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답변들이 나올 거고 면접관도 그런 플로우를 따라가려고 하지 그냥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무슨 스피드 퀴즈에 정답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회 첫 번째 기술 질문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는 기본 개념과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가의 수준이다. 말을 잘해야 한다. 짧고 일관된 답변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잘하면 좋긴 하지만 경험이 많아야 한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 경험 가지고도 지금 면접장에 왔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그 경험의 개수가 없는 분들은 개수보다는 직무와 연결되는 사고 구조를 연결시키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말을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질문도 괜히 이래저래 벌리지 마세요.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이 질문, 요거 위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 그거 기반으로 뽑아내셔서 답변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이 질문이 면접관이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에 대한 의도 파악은 꼭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과장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는 사람. 또 제일 중요한 것, 기준과 절차를 지키며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자리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생각해서 위에 있는 답변과 내 서류에 제출했던 그 서류에 있는 질문들, 그거 관련해서 이 관점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투입했을 때 나는 공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또 내가 공정을 흔들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관점을 생각해 주세요. 누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하셨던 하이닉스 분들, 반도체 가셨던 분들의 일부 사례를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겠지만, 준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또 가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집필을 끝냈는데 반도체 취업 관련된 책을 지금 거의 집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채용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을 이번 차수가 아니라 뭐 내년 아니면은 뭐 올해 하반기 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제 반도체 관련된 책도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조금 더 면접을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면접이 바로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또 여긴 테스트 시험을 보죠. 근데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시험이니까 또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 소중한 이 중요한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대로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 면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하셔서 잘 보셔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SK 반도체에 꼭 한번 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